Xin chào mọi người.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리얼 여행 가이드 베트남 가기 전에 저는 손연주입니다. 베트남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베트남에 대한 정보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베트남의 북부에 대해서 배웠었죠. 하노이야, 하롱베이 등등 여러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내려와서 베트남의 허리, 길게 뻗은 베트남 지도의 가늘고 긴 부분을 담당하는 베트남 중부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여기서 가장 가는 지역의 거리는 50km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베트남 중부는 이렇게 길쭉하기 때문에 중부 안에서도 세 지역으로 나눠요. bắc 중부, 북중부, 그 다음 남중부, 남중부, 그리고 따잉웬, 서부 고원지방 이렇게 나뉘는데요. 중부의 특징은 바로 산과 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서쪽으로는 라오스와 접경한 산간 지역들이 많으며 동쪽으로는 긴 해안가가 펼쳐져 있어 해안 도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얇으니 동쪽과 서쪽은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산간 지역과 해안 지역 도시들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베트남 중부의 매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중부는 유난히 다양한 면이 많은데요. 북부와 남부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산과 바다의 매력까지 모두 갖춘 팔방미인 중부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행 관련 콘텐츠나 광고를 보면 여기도 다낭, 저기도 다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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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낭. 정말 이제는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실 정도로 다낭은 우리에게 친숙한 도시가 되었어요. 심지어 경기도 다낭시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다낭은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찾아가는 도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한 10몇 년 전쯤 다낭에 갔을 때만 해도 저에게 중국인이야, 한국인이야 이렇게 현지 분들이 물어볼 정도로 사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다낭에 가면 베트남어보다는 한국어가 더 많이 들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인기 있는 여행지예요. 다낭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 바나일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일은 산 꼭대기에 있는 테마파크인데요. 산 꼭대기까지 등산해서 올라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아니에요. 너무 높아서 그럴 수 없고요. 케이블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케이블카라고 해요. 그런데 왜 테마파크가 산꼭대기에 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바나일은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휴양지의 목적으로 지어진 리조트입니다. 베트남이 워낙 덥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비교적 시원한 산 위로 올라가서 휴양을 보냈다고 해요. 특히 바나일에 이 손 모양을 한 골든 브릿지가 가장 유명하고 이색적인 포토 스팟인데요.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다리이니 방문해서 꼭 여러분들 인생샷 건지세요. 산에 올라갔다 왔으니 이제 바다로 가볼까요? 베트남 다낭에서 가장 유명한 미케 비치를 소개해 드릴게요. 해변 길이만 무려 20km로 엄청 긴 해변인데요. 그 해변을 둘러싸고 호텔과 맛있는 식당, 펍이 즐비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가시게 될 거예요. 게다가 미케 해변의 파도는 우리나라 파도보다는 조금 강한 편이라서 종종 서퍼분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대부분 휴양을 목적으로 미케 비치에 많이 방문하세요.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영화 아바타에도 등장하는 나무인 반얀트리가 있는 선자, 선자반도입니다. 영어로 읽는 분들이 손트라라고 읽으시는데요. 저랑 같은 손씨 아니고요. 선입니다. 선자예요. 여기는 사실 다낭에 살고 있는 제 지인한테 제가 어디 좋은 데 없니? 라고 물어봤는데 추천해주는 장소거든요. 앞에 소개해드린 곳들과 달리 유명한 곳이 아닌데요. 아마 다낭 사람들만 알고 있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안가를 따라 멋진 풍경과 엄청난 크기의 반얀나무가 숲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장관을 보시게 되면 아마 입이 안 다물어질 거예요. 현지 분들은 이곳까지 보통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기도 합니다. 자, 이 중부의 대표적인 요리 중 하나가 미광, 밑광입니다. 여기서 미는 면을 뜻하고요. 광은 베트남의 몇 가지 지역 중에 광지, 광ngãi 이렇게 꽝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아요. 그 꽝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중부 느낌이 풀풀 나는 밑광인데요. 중부 음식은 보통 매콤하고 진한 육수로 유명해요. 그래서 밑광 또한 돼지고기나 새우 등등 넣고 또 넓은 면이 주 재료인 그런 국물 요리인데요. 밑광은 면뿐만 아니라 옆에 뻥튀기 같은 과자를 국물에 넣어서 불려 먹는 독특한 방식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바삭바삭한 과자가 물에 불어서 부드러운 식감으로 녹아요. 그 녹은 과자와 함께 면, 고기를 호로록 함께 먹는 게 정말 맛이 일품이랍니다. 자, 그럼 면 요리로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간식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베트남 중부 국민 간식 만베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베트남 샌드위치인 만미 다들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그 만미 할 때 만, 지금 만베오 할 때 만, 이 반이 똑같은 반인데요. 이 반은 빵이나 떡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반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만베오는 반미처럼 빵이 아닌 떡 요리인데요. 얘는 생김새부터가 먹기에는 너무너무 귀여운 비주얼을 가지고 있어요. 꼭 인형같이 작고 동그란 떡 위에 새우나 파기름 등 각종 야채가 올라가 있는데요. 쫄깃쫄깃한 떡과 짭짤한 새우, 그리고 찍어 먹는 피쉬 소스까지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반베오를 하나 두 개 집어 먹다 보면 어느새 금방 사라지고 말아요. 사실 저의 최애 맥주 안주랍니다. 사실 중부 음식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발음도 비슷하고 아주 맛있는 만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만바오입니다. 만베오, 만바오. 뭔가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음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베오가 떡이라면 이번에 말씀드리는 반바오는 빵이에요. 그런데 만두처럼 속에 고기나 메추리알을 넣은 만두빵 형태의 음식입니다. 얘가 은근히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데요. 베트남 특유의 각종 소스 맛이 나는 짭조름한 속재료와 그리고 하얀색 빵이 조화로운 간식입니다. 특히 고수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고수가 들어간 반바오를 드셔보시는 걸 꼭 추천드릴게요. 베트남 중부의 건기는 보통 3월에서 8월, 우기는 9월에서 2월 정도입니다. 이왕이면 나는 뜨거운 동남아에서 해변과 수상 스포츠를 즐길 거야 하시는 분들은 건기에 여행을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우리나라의 특히 여름 휴가철인 7월에는 아주 무더운 동남아의 햇볕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지난 북부에서 패딩을 입고 오들오들 떨었던 저와는 반대로 꼭 한여름 옷차림을 준비하셔서 가는 걸 말씀드릴게요. 사실 베트남 중부의 기후는 옛날에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을 땐 살기에 정말 혹독한 기후였다라는 말이 많아요. 특히 산이나 바다가 많은 만큼 태풍이라도 부는 날에는 산사태나 홍수 걱정을 해야 됐답니다. 언제나 먹을 것이 풍족하고 여유로웠던 남부에 비해서 중부는 살아남기 힘든 지역이었고요. 또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 빠른 발전을 거둔 북부에 항상 밀려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중부 지역의 사람들도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người miền Trung keo kiệt, 중부 사람들이 인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북부, 중부, 남부 할 것 없이 언제나 외국인에게 친절한 베트남 사람들을 보면 사실 제 입장에선 그런 말이 그냥 좀 강한 어조의 농담 정도로 생각되지만요. 이런 지역 사람들의 장점도 확실하답니다.
중부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자랐던 덕분에 언제나 미래를 대비하는 노력파라고 해요. 자, 베트남 중부지방의 대표 도시 다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부지방의 다낭 외에도 매력적인 도시들 호이안과 후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베트남 가기 전에 저는 손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ảm ơn mọi người. Hẹn gặp lại.